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일하이빌 작은도서관의 사서를 맡고 있는 홍순학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렇게 도서관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책을 쓰신 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책을 쓰신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자 인터뷰를 해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걸 이렇게 거기에 응해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내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배운 것들이라는 책을 쓰신 김영숙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숙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분을 이제 책에서 뵈니까, 네, 책에서 딱 뵈니까, 저분 내가 아는 그분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좀 질문을 드려볼 네, 텐데요. 네, 네, 책을 쓰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래도 이렇게 책을 혼자 쓰신 거죠? 네, 네. 네, 혼자 이렇게 책을 한 권을 결코 얇지 않거든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결혼을 좀 30대 중반 정도 하고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두 번의 유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이를 못 갖다가 결혼 4년 만에 첫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 아이가 나오니까 저절로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 이렇게 만져가지고 잘못하면 뭐 다칠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예, 아이가 잠자고 있으면 또 이게 살아있나? 이러면서 숨소리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책을 읽고 또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또 즐거운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경험을 책으로 한번 남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뭐 아이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엄마가 아닌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아이가 셋을 네, 키우는, 네, 물론 남성이긴 하지만 네, 네, 아빠로서 말씀하셨던 부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아이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한테 안 좋지 않을까? 또는 얘가 이게 아프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네, 그런 것 네. 같고 그런 것들이 아, 있었는데, 그 경험들을 이렇게 책으로 풀어내시면서 저한테는 읽으면서 느낀, 다른 부모님도, 다른 엄마도 그렇구나, 다른 아빠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책이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네, 저는 이 첫 장, 네, 네. 육아 잠깐이다라는 제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셋째가 나오면서, 이게 너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언제 끝나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육아 잠깐이다라는 이 제목이 상당히 인상적이면서 어떤 뜻인가 좀 궁금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이제 아이 키우는 일이 길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좀 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또 아빠가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엄마는 아파도 아프지 못하는 거. 맞아요. 집안일을 다 해야 되고 애들을 돌봐야 되고 저녁에도 같이 자면서 또 애가 깨면 이렇게 뭐 다독여 주면서 또 자라고 해야 되고 하룻밤에도 여러 번 되잖아요. 그런 네. 게. 그래서 힘든 부분이 엄청 많죠. 실제로 저도. 근데 이제 텔레비전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JTBC 방송국의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네. 좀 즐겨보던 프로그램이죠. 예, 여기서 나오는 외국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식과의 관계를 마치 손님이나 친구처럼 만나서 반가웠다는 느낌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으니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고 자식에게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인드가 신선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다. 네, 네. 그리고 저희는 그냥 아이 의무감으로 네네네. 해주잖아요. 네. 내가 이거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아이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 외국인들은 이렇게 손님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선했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그러니까 만난다라는 표현 자체가 네, 네, 되게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친구를 만난다라는 건 있지만 우리 아이를 만난다, 뭐 예성이 예림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해봤던 적은 없는데 네, 네. 정말 그 만난다라는 표현에서 주는 것처럼 그런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면 외국은 그 만난다라고 하면 그 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독립을 시킨다라는 표현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네, 그렇죠.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물론 그것 경제적으로도 하지만 이제 거주지도 저희 나라처럼 같이 안 살잖아요. 네. 지금 저희 나라는 뭐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고 다 생활비도 대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또 결혼해서까지 생활비도 대주고 뭐 아이들도 돌봐주고 거의 케어를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많이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솔직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힘들고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들처럼 아이를 우리 집에 온 손님처럼 생각해 보면은 손님은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육아가 쉬워진다고 생각했고 또 아이를 다 키운 할머니들을 보면은 되게 이렇게 여유롭잖아요, 마음이.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아이도 예뻐하고. 근데 저희는 솔직히 그렇게 마음이 여유롭지 않잖아요. 맞아요. 모든 여유가 게 막 없어요. 서두르고 조급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이를 다 키운 할머니의 마음처럼 손주를 대하듯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아이를 키우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아이는 내 소유물 같이 여기는데 네, 네. 소유물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인 다른 개체로 네, 손님처럼 네, 네. 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네요, 정말. 네.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그 소윤이와의 약국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사실 약국에 가면 굉장히 그 난감하고 난처할 때가 꽤 많아요. 네, 네. 근데 그렇죠.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아이하고 병원에 가면 항상 약국 들으잖아요. 근데 약국에서는 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욕할 만한 그런 물건이 많잖아요. 비타민도 네, 있고, 공주님 네. 립스틱도 있고, 그런 걸 다 아이들이 다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친구도 이거 있으니까 나 사야 돼, 꼭 사야 돼. 그러면서 꼭 사야 이제 약국을 나오고 막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저희는. 탈출할 수 있죠. 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항상 그게 버릇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비타민에 들어있는 장난감이 들어있는 비타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날은 오늘 이거 사러 온 게 아니고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약을 처방받으러 왔으니까 이거는 오늘 안 사주겠다 했더니 아이가 계속 사고 싶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막 그치질 않고 계속 우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네. 창피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냥 저 엄마는 왜 애도 달래지도 못하고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할까봐 또 그런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아이가 막 울고 하면은 그래서 저도 좀 민망해서 약국을 그냥 나왔거든요. 엄마 갈게 하고 먼저 나왔더니 아이가 울면서 따라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아이가 진정된 후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왜 안 사주게 됐는지 네. 그렇게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예, 다음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참 남이 보는 나에 대한 네네 그것도 또 있고, 그런 부분도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 네. 신경 안 써도 될 건데 맞아요.
아이를 위해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또 신경이 쓰여요. 저는 네. 되게. 예. 저도 쓰여요. 저도 네. 쓰여서 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거 네. 어떻게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하다가 신경 쓰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화도 나기도 네, 하고 화도 나고 또 빨리 아이는- 끝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사줄 수도 있고 막 그런 맞아요. 상황이 되죠. 예. 네, 사주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네, 거고 네. 계속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네, 반복된다라는 게 반복돼요. 참 그런데 그게 이제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바깥으로 나오셨는데 이게 소민이가 따라왔고 따라왔을 때 사실 그 딱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엄마는 화가 났고 아이는 굉장히 속상해하고 막 네, 울먹울먹하는 네. 그 상황에서 대화를 끌어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예, 저도. 아이가 네. 또 그게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네, 순간이 맞아요. 있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화가 풀려야 이야기를 좀 들어주더라고요. 들어주더라고요. 시간을 좀 네. 두고 아이가 좀 진정됐을 때 얘기를 한다. 네, 네. 어떤 얘기를 주로? 그때는 하세요?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조금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가 막 울고 이러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냥 막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오늘 이제 마트를 가더라도 오늘은 뭐 만약 콩나물 사러 왔으면 콩나물 사러 온 거야. 구경만 해. 이러면 이제 구경을 막 한 30분 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지만 안 돼. 이러면서 자기가 막 말을 해요. 저에게. 본인이 네, 본인이 이거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체념을 하고 네. 그렇게 됐거든요. 이제 막무가내로 안 하고. 본인 스스로 좀 조절을 하게 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무조건 해주다 보면 그게 젖어가지고 더 크게 나가게 되잖아요, 물건을. 그렇죠. 예, 계속 사야 되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욕구를 충족해줘야 되긴 하지만 네. 무조건 다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그쵸.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욕구분의 만족, 그러니까 충족이라고 보면 욕구가 사실은 무한되면 네, 네. 행복은 작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그러니까 스스로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결국엔 아이도 더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러셨군요. 다음으로는 네, 저는 아이를 놀게 하자 부분에서 네, 네. 그 공부 근육보다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자. 네. 여기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네. 쓰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회복이 탄력성은 고무줄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어떤 걸까요? 회복 탄력성이란 심리학 용어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를 했다거나 뭐 역경이나 시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고 뭐 요즘에 뭐 자살이라든가 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역경을 통해서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런 사람들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근육 중에서도 마음의 근육. 네. 네. 그런 느낌이군요. 여기 아이 놀게 하자에 보면 네네. 그 아파트 내 산책을 통해서 아이에게 자연을 느끼고 배우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네네. 아파트 네. 사실 저도 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다니셨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네. 혹시 그 이렇게 산책하면서 아이가 이제 흥미를 좀 보였던 곳이나 어떤 것들 또는 이제 산책을 하실 때 아이에게 자연을 보여주는데 좋은 코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정말. 네. 그래서 멀리 안 가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이렇게 정원같이 넓게 차도 안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직장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멀리 나갈 기회가 별로 없어요. 남들처럼 캠핑 간다든가 막 이렇게 되지 않아서 저희 이제